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민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국내 이제 겨울은 농구 시즌이죠, 그죠? 네, 맞습니다. 농구가 겨울 스포츠의 꽃이라 불리죠. 그러니까요. 배구보다 농구가 더 인기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또 배구도 많이 성장을 해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많이 관중도 많이 늘고 있고요. 네. 또 말씀하신 대로 겨울 실내 스포츠다 보니까 또 네. 팬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국내 프로농구에서 지금 서울 삼성이 선두를 질주하고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상민 감독이 이끄는 삼성이 최근 6연승을 달리면서 20승 6패로 단독 선두고요. 네. 공동 2위에 2경기 차로 앞서 있습니다. 네. 이상민 감독이 선수 시절에 상당히 스타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감독은 선수 시절에 컴퓨터 가드라 불리면서 소녀 팬들을 몰고 다녔고요. 네.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서 주인공 성나정이 쫓아다녔던 연세대학교 포인트 가드가 이상민 감독일 정도였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선수 생활을 하다가 감독으로 이렇게 바꾼 사람이 유재학 감독도 그렇고, 그죠? 많이 있죠? 네, 농구계에서는 대부분의 감독들이 선수 시절에 또 유명했던 감독이 많고요. SK 문경은 감독도 있고, 그렇네요. 또 반면에 농구 선수로 성공을 거두진 못했지만 지도자로 성공을 거둔 추일승 오리온 감독 등도 있습니다. 네, 좀 이상민 감독 같은 경우에 선수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감독으로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사실 이 감독이 감독 데뷔 시즌이었던 2014년에는 꼴찌에 그쳤었는데요. 네. 올해가 감독 4년 차인데 올 시즌에는 가드 김태주 선수의 또 완벽한 부활을 이끌어냈고요. 네. 또 자신의 선수 시절처럼 빠르고 정확한 농구를 지휘하면서 또 지도자로도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예, 농구는 팀워크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선수 중요한 플레이어 개인기가 중요한 겁니까? 네, 농구는 일단 5명이 하는 경기니까요. 팀워크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또 지도자의 역량도 중요하고 또 팀을 이끌어갈 또 에이스의 역할도 중요한 종목입니다. 3박자가 맞아야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바둑이 스포츠입니까, 근데? 네, 바둑은 인간이 고안한 가장 복잡한 게임이고요. 또 21세기를 맞아서는 두뇌 스포츠라 불리고 또 바둑도 엄연한 대한체육회 정감행 종목입니다. 예. 얼마 전에 이세돌 국수하고 알파고하고 한번 대국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온라인에서 세계 바둑 고수들을 연파한 정체불명의 기사가 있다 이런 내용인데 뭡니까 이건 또? 네, 최근에 인터넷 바둑 사이트에서 마스터, 매지스터란 아이디를 쓴 기사가 한중일 랭킹 1위죠. 박정환, 커제, 유타 구단을 연파하는 등 일주일 동안 60전 전승을 거뒀고요. 그래서 복명가왕에 빗대서 복명기왕이라 불리면서 정체가 큰 관심사였는데 뒤늦게 구글 딥마인드가 마스터는 인공지능 알파고의 새 버전이라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예, 일초에 몇억 개의 수를 생각한다는 알파고의 새 버전이다 이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나온 게 마스터가 알파고의 새 버전이고요. 또 혁신적인 묘수를 두면서 또 세계 최고 수들을 완파했고요. 그래서 바둑계에서는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를 이긴 최후의 인간으로 남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을 놓고 지금 갑론을박이 있는 것은 맞죠, 그죠? 네, 각계에서 갑론을박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먼저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우월해질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중국 바둑기사 구리 구단은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만약에 자주의식을 갖게 된다면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인공지능이 의료 등 여러 난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또 기대감도 상존합니다. 야, 이 인공지능이 자주의식을 갖게 된다면 진짜 인류가 멸망하는 건 눈앞에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또 SF 영화를 보면 또 엄청나고 또 위험한 일, 공포스러운 일도 발생하기 때문에 또 그래서 일반 세계적인 사람들도 이번 바둑과 인간의 대결도 또 그냥 스포츠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굉장히 진지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세계 야구 대회도 열릴 것 같고 이제 자주 우리 박민 기자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정치 분석. 지금 우리 사회를 보여주는 표지판. 예, 한 주 동안 제가 기다렸던 그 시간입니다. 컨텐츠와 데이터로 정치를 분석해보는 시간, 데이터 정치 분석 시간입니다. 디지털 컨텐츠 전문가죠. 이규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주제로 말씀을 나눌까요? 네, 올해 큰 트렌드가 혼이 정상이거든요. 혼이 정상이다. 예. 네, 이게 뭔 뜻이냐면은 혼자인 게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인 시대가 됐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정치와 선거와 관련해서도요. 혼자 1인 이 트렌드가 여러 형태로 영향 줄 거라고 생각돼서 제가 그중에서도 오늘은 1인 미디어를 키워드로 뽑아봤습니다. 예, 1인 미디어라고 하면 블로거나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블로거, 정치평론가 이런 분들도 다 1인 미디어잖아요. 1인 미디어. 우리 이규창 기자도 1인 블로거, 그죠? 네, 그런 거죠. 혼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혼이 정상입니까, 지금? 네, 저도 정상인 상태입니다. 아니, 담이 맞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조금 전에. 병원 갔다 왔잖아요. 예.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말씀 나눠볼게요. 어떻습니까? 지금 1인 미디어라고 하면 이제 블로거, 정치평론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존재감이 알려져 있습니까? 네, 요즘에는 뭐 정치 프로그램에 출연하시는 뭐 작가, 변호사까지도 한 명 한 명의 영향력이 거의 미디어 하나의 수준이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여기에 더 나가서 우리가 정치계라고 구분하면 그 변방 혹은 그 너머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본인들이 이 존재감들 혹은 아직도 모르는 1인 미디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미 정보 유통되는 경로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이 매스미디어나 포털에서 뉴스에서만 우리가 접하던 시대가 아니라 요즘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데서 정보를 많이 접하기 때문에 이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영향력이 커진 만큼 책임감이나 여러 가지 정보의 질적인 면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게 가장 문제죠. 그렇죠. 뭐 시스템에서 팩트 체킹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시스템이 언론사에는 있지만 저도 그 소속이었고요. 그런데 혼자서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게 뭐 기자 생활을 하거나 이렇게 익숙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뭐 사실 확인 자체를 소홀히 하거나 혹은 그냥 본인 스스로가 그런 거에 크게 연관을 받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뉴스라는 것을 놓고 보면 그냥 하나의 똑같은 팩트인데 사실인데 그것을 곽수종이가 보느냐 이유찬 기자가 보느냐 아니면 뭐 전모 씨가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사이다처럼 말을 시원하게 하고 고구마처럼 배를 부르게 하고 하는 사람들이 인기를 끌면 그 사람 말이 곧 진리가 되고 정의가 되는 거예요. 네. 그죠? 그게 가장 사실 문제죠. 보면은 최근에 그 팩트 자체는 맞는 팩트인데 해석이나 아니면 여기다 약간의 살을 붙이면서 뭔가 진실과는 멀어지는 것들이 많거든요. 저는 뭐 소위 사설 정보지에서 그런 것들 유난히 많이 보게 되는데 제가 너무 잘 아는 연예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부분 사실인데 아닌 걸 또 붙여놓으니까 묘하게 사실과 거짓이 뒤섞이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을 볼 때 이 사실은 진실과 거짓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그냥 사실일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렇죠. 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뉴스를 보는 많은 분들이 계신다고 하셨는데 뉴스의 원소스는 기성 주류 언론 아닙니까? 그죠? 네, 대부분 그렇죠. YTN 뉴스를 네이버에서 보느냐 페이스북에 보느냐에 따라 차이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네, 그런데 문제가요. 이 기성 언론의 뉴스를 기본으로 이제 접하긴 하는데 문제가 이걸 믿지를 잘 않습니다. 기성 언론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 뉴스를 뭔가 다른 사람이 약간 톤을 다르게 해서 얘기해주면 오히려 그걸 더 믿는 거예요. 뭐 실제로 갤럽 조사에서 미국인들의 미디어 신뢰도가 32%. 이게 역대 최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최저 수준입니다. 35세 이상이 28%고 35세 미만은 10%밖에 기성 언론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을 했어요. 이런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면 사람들이 기성 언론이 그 신뢰하지 않는 게요. 딱 믿지 않는다기보다는 뭔가 그 뉴스에 딱딱하고 그런 거칠고 자기가 볼 때는 좀 어렵죠. 그런 게 좀
먹지 않으니까 네. 차라리 일베 같은 사이트에서 뭔가 톤이나 이렇게 재밌고 나한테 더 와닿게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거를 그렇군요. 보게 되는 경향성을 보이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그 뉴스만 들으면 뉴스 자체는 상당히 그 건조하고 이러니까 그 건조한 데다가 살도 좀 묻히고 좀 이렇게 재밌게 구성을 해서 좀 잘 읽어주면 잘 들을게 뭐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신뢰도 문제가 이제 결국은 중요한 문제인데 기성 언론사의 영향력이 줄어든 빈자리를 이런 미디어가 대신한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겠네요. 네, 사실 더 정확히는요. 네. 뉴스가 아닌 형태의 정보에 더 인지존한다 이렇게 네.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컨텐트 이제 내용을 보면은 비슷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데이터나 아니면 정보 가지고 누가 네. 얘기하느냐 다른데 네. 보도냐 아니냐 그 형태를 우리 그 언론이나 이렇게 전문가들은 잘 알잖아요. 네.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게 보도인지 예능인지 교양인지 이렇게 그 속성 구분이 잘 힘든 거죠. 네. 그래서 그 형태가 컨텍스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게 다른 형태의 이런 컨텍스트를 소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네. 특히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 1인 방송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여기서 뭔가 친구가 나에게 얘기해 주듯이 쉽고 그냥 툭툭 던지듯이 편하게 얘기해 주는 거 있고요. 네. 그리고 요즘 또 많이 소비하는 거 기승전결 없이요. 네. 그냥 딱 리스트업만 해주는 거예요. 예를 여행 갈 때 어디 가야 되는 곳 1, 2, 3, 4, 5, 6, 7 딱딱딱딱 보여주는데 왠지는 없습니다. 이런 큐레이션도 일종의 그런 컨텍스트라고 할 수 있죠. 1인 방송이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끌게 된 게 혹시 이런 건 아닙니까? 그동안의 모든 것들이 감춰지고 숨겨지고 국민들에게 똑바로 투명하게 전달되지 않다 보니까 숨겨진 야화 같은 것들을 누가 캐치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재밌게 구성을 하게 돼서 사실은 A가 B가 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야 라고 알려주니까 아 이게 몰랐던 거구나. 여기에 재미를 붙이고 이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들이 결국은 1인 미디어 자리를 꿰차는 거 아닙니까? 네, 실제로 그걸 아는 사람도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알지는 못하는데요. 뭘 수적으로. 듣고 싶어 하는지를 아는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저는 사실 우리나라의 단톡방에서 네. 뉴스 소비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요. 예. 문제는 여기서 집계가 안 됩니다. 누군가 링크 하나 딱 던져주면 예. 딱 읽는데 야 맞아 이렇구나. 그런데 이거 출처 안 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지금 촛불 들고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야 그거 알고 보면 그거 북한에서 조당한 거래 네. 라고 믿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네. 그걸 마치 실제 그런 것인 양 무언가를 던져주면 야 역시 이라고 반응을 하는 거고요. 네. 반대의 경우는 반대쪽의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그럴듯하게 해서 가짜더라도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내용을 슬쩍 흘려주면 역시 야. 그럼 그렇지라고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앞에서 제가 질문을 잠깐 간단하게 했습니다만 이 정확성, 공정성 이런 문제에 상당히 좀 검증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이 왜곡된 보도들이 많아지겠습니다. 네, 실제로 미국에서 이번 선거에서요. 예. 가장 많이 봤던 기사들을 네. 한 달 동안에 그 기사량을 집계를 했는데요. 놀랍게도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를 압도하는 결과가 있었어요. 네. 우리가 들으면 황당한 얘기도 있어요. 뭐 네. 교황이 뭐 클린턴이 아니라 트럼프를 지지했다. 예. 지지선언했다든지. 예. 뭐 클린턴이 IS한테 무기를 몰래 팔았다든지. 네. 황당하지만 반대쪽 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걸 믿고 싶은 그런 걸 그럴듯한 위키리크스에서 그렇게 폭로됐다라는 네. 식으로 뭔가 그럴듯한 소스가 있는 것처럼 혹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진실이 어딘가에 숨어 있는데 네. 그걸 내가 안다는 것처럼 예.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좀 더 혹하기 쉬운 거죠. 최근에 제가 받아본 것 중에 그런 비슷한 게 중국의 모 신문사가 김정은이 쪽을 북한 군부 내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구금한 상태다 이런 내용들이 막 들어떴거든요. 네. 그거 저도 봤는데요. 보셨어요? 최근에 그래서 많이 이용된 게 네. 중국 매체입니다. 네. 뭔가 중국 한자로 한 4자에서 6자 상태로 붙여놓고 네. 무슨 보라고 끝내면 네. 정말 중국에 있는 언론사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앞으로 이런 중국 쪽에서 나오는 이런 것도 그러니까 국제화가 되니 글로벌화가 되니까 우리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글로벌화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최근에 독일에서는 그런 네. 가짜뉴스가 난민들이 독일에서 굉장히 많은 범죄를 일으킨다는 식으로 네. 이렇게 루머가 확산되는데 그런 걸 가짜뉴스와의 전쟁 이런 식으로 선포까지 하는 정도에까지 왔고요. 네. 전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그게 테러 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이 상황을 더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좋은 환경이 지금 소셜미디어 환경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가짜라는 것을 어떻게 구분하면 됩니까? 그러면 뉴스가 다 가짜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사실 가장 언론으로 돌아가면 예. 언론이 좀 더
공정한 보도, 정확한 보도 해주면서 이거를 해주는 게 예. 그래서 신뢰성 회복하기 저는 일단은 가장 우선이라고 보고요. 예. 두 번째는 이 팩트 체킹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게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이 스스로가 인정했거든요. 이 가짜 뉴스가 유통되는 게 문제가 있다. 예. 좀 검증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예. 저희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무슨 톡 안에서 예. 단톡방 내에서 예. 뭔가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링크 혹은 예. 사람들 신고 들어온 링크는 예. 경고를 해준다든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준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페이스북 같은 곳은 좀 야한 그림이 뜨거나 이런 걸 신고를 하면 네, 폐지를 그렇죠. 시켜버리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그렇죠. 거기에다 피싱하는 사람들도 글을 올려요.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가짜 뉴스에 대한 경계감이 앞으로 이렇게 디지털 사회가 되면 더 심각해지겠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데이터 정치 분석의 이규창 디지털 콘텐츠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네,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도 일주일 처음 여기에 와서 준비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들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제가 뉴스 정면 승부 진행한 첫 주였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 여러분 편에 서서 또 궁금한 것들 대신해서 솔직하게 질문하려고 애를 썼는데 다 질문은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점점 나아지겠죠. 방송 들으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생방송 중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언제든지 말씀해 주면 제가 충분히 반영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방송을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소위 내부에 여러분들께서 험핑턴 포스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기자가 되시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많은 문자 보내주시고 기사 내용을 보내주시면 제가 방송하면서 그 내용들을 질문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는 그런 방송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은지 그리고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설감독 황보아, 김경수, 진행의 곽수정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